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25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기로 한 가운데 오늘 국립 5.18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이 정치인으로서 삶을 선택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첫 행선지로 광주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서 군사 독재 시절의 엄혹함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평가절하했고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지켜봐달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한 뒤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민주당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착잡하다고 밝혔고 당내 경쟁 후보인 홍준표 측도 자신의 실수를 비판하는 국민을 동물 취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 역시 윤 후보의 SNS 사진은 대선 후보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역시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과일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양 의원이 전직 보좌관과 공모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를 했다며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 측은 보좌관에게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데다 선물을 받는 명단에 선거 구민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의회가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한 지역민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해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을 비롯한 16곳. 하지만 대표 이전 기관인 한국전력의 경우 자재검사처와 핵심 연구원이 이전하지 않았고 농어촌 공사를 비롯한 대부분 기관의 임대개발원도 수도권에 위치해 반쪽 이전이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의회가 공공기관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건의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산하 기관을 함께 이전하고 지자체와 정부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공기관 안에 기관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개발원, 연구원, 분원들이 먼저 이주한다고 하면 조직 운영에도 큰 효율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전라남도가 발표한 유치 희망 공공기관은 42곳, 1차 이전 기관과 연계한 에너지와 화학 관련 기관과 농수산업 관련 기관 등입니다. 포항과 경주 등 다른 지자체도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남도가 다음 달 대응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의회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하는 등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와도 함께 저희가 유치로 하는 기관들을 목표로 하는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대통령직 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 균형발전 박람회가 열리는 가운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한 정부의 마지막 의지가 담길지 지역민들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명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신규 확진자는 7명으로 다른 지역 확진자 관련 3명, 직업소개소 행정명령 관련 1명, 해외 유입 관련 1명과 감염 경로 미확인 2명 등입니다. 전남 신규 확진자는 5명으로 목포와 신안, 무안 등에서 발생했으며 기존 확진자의 직장 동료와 가족이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순천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는 25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달 10일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지난달 대비 이번 달 코로나19 발생률이 10분의 1로 줄었고 다음 주에는 예방접종률이 70%에 이를 걸로 전망된다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위드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보강한 일상회복 추진단으로 변경 운영하고 무증상과 경증 확진자의 재택치료 확대를 위한 협업병원 지정과 안심진료 서비스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의 대표 레퍼토리인 헨젤과 그레텔이 광주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릅니다. 그림 형제의 원작 동화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오페라로 재구성한 이번 공연은 독일 민요를 담은 음악 위에 요정과 마녀, 과자로 만든 집이 등장하는 무대로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공연은 내일 오후 3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 오르며 예매는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재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윤영열 전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이모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양모 전 공원녹지과 사무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담양군의회 소속 A 의원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18년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가족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명의를 준 A 의원의 가족 2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회재 의원이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제도의 개정을 주장했습니다.